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항만수학과 일자리 창출과 기업지원과 세장과 진습과 송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우리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항만경제국이 정말 평택시에 세입과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들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국장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조직을 잘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워낙 뭐 행정적으로 탁월하신 분이니까 별로 무리 없이 잘 하신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또 코로나 때문에 엄청 고생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또 업무 보고 준비에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 27페이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건데요. 이게 이제 첨단 산업단지 고덕 방충리하고 동구리가 지금 굉장히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26년까지 이제 복합단지를 조성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세부적인 계획이 나온 거 있어요? 지금 계획 자료 지금 1단지 같은 경우는 1차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합니다. 1단계는 이제 실소유자가 있어 가지고요. 그 삼성에 가스가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지금 기한 상태고. 예, 그러니까 2단계는 아직 지금 이제 사업자도 선정이 안 됐고 지금 이제 2단계는 지제 역세권 개발할 때 같이 이제 공모 사업으로 공공 SPC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그럼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이제 도시공사하고 지금 이제 공공 SPC를 이제 해주는 않았고요. 지금 예정인데 왜냐하면 도시공사에서 지제 역세권을 그쪽 개발 사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연계해서 하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 네. 사업이 정말 되는 거냐? 그러면 언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의원님, 제가 이제 거. 도시공사 관계자는 아닌데 예. 도시공사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이제 관심을 갖는 그 이제 민간 업체가 굉장히 이제 많은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업성이 이제 굉장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공공 SPC를 이제 조성하는 데는 이제 문제가 없는 걸로 도시공사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업 전망은 밝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워낙 자리가 위치가 좋은 자리니까 음. 이제 그런 부분인데, 다만 이게 이제 그 공공 SPC를 구성하되 그 출연 규모 같은 거는 이제 공공하고 민간 부분이 나눠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그거는 이제 아직 결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어땠고 이게 언제쯤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는 이제 조금 아까 담당 과장이 말씀드렸지만 1차는 이제 실수요자, 그러니까 이제 가스 공급 회사가 아예 지금 이제 이렇게 픽스가 돼 있는 거고요. 2차는 주로 이제 공공주택이나 이제 이런 부분 개발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안 되는데, 저희가 전망할 때는 내년 상반기쯤에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용역을 줘가지고 금년 초에 이게 용역 결과가 나온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 용역은 제가 알기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시기가 지난 것 같은데 납품 시기가. 그거는 저희가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지금 시민들이 궁금해하니까요. 여기 예. 이제 고덕 거기 주로 이제 우리 고향이잖아요. 여기가 예, 동거리 예. 방충리가 저긴데. 예. 저만 보면 계속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보상받을 수 있는 건지, 예, 사업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 이제 건지. 사업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거기 나오면 지주들은 그게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이제 그 시민 대상으로 설명해도 저희가 이제 도시공사 측에 적극 요구를 하겠습니다. 좀 정식으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예. 일단 의원들이 먼저 알아야 되겠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게끔 예. 그런 거 좀 절차 좀 밟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그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네, 김동수 의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실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있으세요? 후련하세요? 글쎄 뭐 아직 때가 몇 달이 남아서 아직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아요. 아, 더 오래 뵙고 싶은데. 아,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예. 다 고생 많으셨던 말씀 드리고요. 예, 예. 한 가지만 여쭐게요. 기업 지원과 25페이지 좀 도시가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작년에 실적에 보면 우리 그 11호에서 자체 지원을 해서 13억 3천만 원, 또 경기도에서 한 27억 내외 정도. 이게 경기도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똑같았었나요? 보조가 매칭된 게? 작년보다 작년은 22억이었고요. 예. 금년은 이제 27억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 금액은 확정은 아니고요. 아니고. 예, 지금 이제 뭐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 선에서 아마 왔다 갔다 할 경기도 겁니다. 지원은 그러면 좀 는다고 볼 수 있고, 예. 시는 우리 12에서는 자체 지원은 좀 그대로네요. 그죠? 올해는. 저희가 이제 당초 예산에 이제 50억을 반영하려고 올렸는데 예. 지금 이제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코로나 10억. 때문에 그랬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뭐 예산이 이제 뭐 10억인 그러니까 금액이 도시가스 금액이 이제 많이 사업비가 많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추경에 인력 올려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는 올릴 수 없고요. 그 본 예산에 최대한 많이 반영토록 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최대한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많이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배관망은 다 이게 수요조사는 다 끝난 거예요. 경기도 건 끝났죠. 예. 지금 이제 수요조사 끝나가지고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고. 예. 이건 도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예, 도에서 선정합니다. 그 시에는 지금 저 수요조사는 2월까지 하신다 그랬나요? 예, 지금 수요조사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이미 이제 그 수요 조사를 한 상태입니다. 다 끝났어요? 예. 몇 개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들어온 건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순위권에서 저희가 이제 도에다 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자체 내는 거. 이게 이제 자체권은 어차피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선정심의위원회가 있고 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전에 이제 경기도에서 도시가스 공급 확대 재고 방안에 대한 용역하면서 그 대상 지역이 선정된 게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순번하고 이제 그 필요성에 따라서 올라가는데 거의 순번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그 실적이 4개 마을이에요. 올해도 한 4개 마을 정도밖에 안 되겠는데요. 근데 올해는 조금 이제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조금 네. 많이 좀 해달라고 지금 네. 도에다가 건의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 그 들어온 데는 이제 9개소가 들어왔어요. 9개. 9개소 약 사업비는 32억 원이고 수혜받을 세대는 한 83세대 정도 되는데 예. 지금 이제 요 사항을 경기도 배관망 그 사업에 제출을 해놓은 거예요. 결정은 네. 이제 경기도에서 하는데 저희가 이제 예년의 예를 보면 거의 이제 요구된 사업은 이제 수용을 해주는 걸로. 할 수 있고. 예. 이게 민원이 있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민원이 없어야 되고. 좀 어려움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어차피 지금 이 예산은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13억 우리 12 자체적인 거는. 여기서 아까 예. 이제 과장이 설명드렸지만 이게 이제 그 뭐 사실 우리가 이제 50억을 요구를 했는데 10억만 이제 반영이 된 그 여건은 설명을 드렸고 근데 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획기적으로 뭐가 이제 개선이 되진 않아서 어차피 이제 연차적인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방어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민원들이 이제 자연 불황이 이런 데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좀 행정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최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은영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8쪽에 한번 봐주세요. 8쪽에 한번 봐주시면 그 추진 계획 아래 밑에 보시면요, 그 생애 주기별 인구 정책 추진해 가지고 출산 지원 바우처 해 가지고 1000만남 이용권이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추경 예산에서 제가 봤더니 그게 이제 200만 원씩 경기 상품 사랑 상품권으로 준다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 의원이 궁금한 건 뭐냐면 출산을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신고한 아이한테는 다 준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전에 그 출산하는 거하고 출산해서 지원하는 거하고 이게 따로따로인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평택시에서 둘째 나면 뭐 200만 원, 셋, 예, 그것 그거하고는 별도죠? 전혀 무관하게 예, 이거- 그거하고는 별도고 예, 예. 모든 출생아이한테는 다 주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게 62억인가 이렇게 예산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이게 따로따로인지 아니면 합산해서 이것만 주는 건지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제가 드렸던 건데 예. 이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뭐 요거는 네네. 제가 이제 그 추경 요구를 64억 7천만 원 정도 요구를 했고요. 네, 올려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국비가 80%, 네네. 그 나머지는 이제 시도비가 들어가는데 네. 도비 한 6% 되고 14%는 네. 우리 시에서 반영하는 네, 네, 네. 그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19쪽에 어민 맞춤형 수산 사업 추진해가지고 이제 그 사업 계획에 보시면 이게 이제 11억 600만 원 이게 지금 이제 예산해가지고 이제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있는데 거기 이제 납치하고 뭐 동작이하고 뱀장어 이거를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한 번만 해주시는 건지 예.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매년 하고 있고요. 매년요? 그러니까 이제 새끼 고기를 네네 풀어주는 예, 거잖아요. 이제 키우려고. 그 양식된 거를 방류하는 이제 네, 그런 네, 사업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류를 함으로 해서 자원도 이제 회복을 시키고 어획에도 이제 이제 이렇게 그렇죠. 도움이 되라는 예, 이제 그런 그렇죠. 사업 취지가 예. 되겠습니다. 그게 그러면 안전히 새끼를 몇 센치 정도 크기로 바다에다가 근데 이제 띄워주는 어종에 따라서 좀 네, 다른데요. 그 네, 과장님 그 몇 센치 정도인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저기 넙치나 네. 넙치 종류 같은 경우는 한 6cm 정도 되고요. 6cm 정도요. 예, 빠가사리 같은 건 2, 3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뱀장어는 길이가 큰 어종이라서 요건 한 10에서 12cm 정도 되거든요. 아, 근데 뱀장어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이게 저 지어가 가격이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그렇죠.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저 아래 목포 쪽부터 해서 지금 지어를 잡고 있는데 생산량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뱀장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쌀 걸로 보여지는데 이 가격이 좀 비싸지면 다른 어종으로 어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다른 어종으로 방류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매년 11월 달에 10월 말에서 11월 달에 바다 낚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요 근처로 가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가서 요만한 뱀장어를 아니 뱀장어를 하나 낚았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 풀어놓은 게 잡혔나 해서 그래서 혹시 왜냐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 잡히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평택시에서 또 이런 그 어민들한테 이렇게 하면 또 낚시하시는 분들이 힐링도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게 매년 이렇게 해주신다면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네, 국장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좀 아쉽지만 아직은 또 몇 개월 있으니까 인사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은영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기 이은하 의원님 네, 계속해서 이은하 질의주시기 의원입니다. 바랍니다. 전 인사를 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이번 임시회가 이제 업무보고 청취도 있지만 이제 일의 추경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53억 일에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을 좀 올리셨어요. 근데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이제 특별 방역 지원금은 164억, 그리고 코로나 사업자금으로 해서 58억, 222억을 이제 예산 책정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전체 일의 추가 경정 예산 2,053억에 222억이면 10.8% 굉장히 높은 비율로 예산 책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뭐 평택 시민의 일원이지만 뭐 시민을 대신해서 어려운 여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많이 해주심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도 31개 지자체에서 미래 추경안으로 이렇게 특별 방역 지원금이 예산 책정된 것은 최초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전액 시비로 이렇게 해주심에 정말 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시고 자랑도 하셔도 되는데 이 자랑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실장님.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의회하고는 좀 뭐 이제 미묘한 온도차가 있어서 그 이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호응해 주시는 의원님 같은 의원님도 계시고 상임위 또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니들이 생색내느냐 이제 뭐 이런 반응을 그럴 보이시는 수 있죠. 의원님들도 계셔서 조금은 조심스러운데 저희가 이제 언론 보도는 이제 이런 예산 편성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까지는 그렇죠.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규제개혁 활성화 추진 실적을 보면은 이제 자치법규 정비를 273건을 하셨다고 이제 보고를 해주셨는데 재정이 65건, 개정 191건, 폐지 17건. 이 2021년도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273건에 대한 그 내역이죠. 예, 예. 그게 어떻습니까? 이게 2021년도 거만 지금 데이터 내신 것 같은데. 아, 저희가 자료는 최근 5년권 이렇게 쭉 뽑아놨는데, 예, 그 제가 왜 여쭤보냐면은요. 예. 저희가 이제 뭐 시의회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 8대 시의회가 있고 7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그 7대 어차피 이제 거의 이제 마감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7대 시의회에서의 그 재정 건수하고 개정 폐지 건수를 한번 좀 데이터 좀 한번 내주시고요. 어려운 게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대 때 이제 거의 이제 마감이 돼 가니까 지금 8대 때의 재정 개정 폐지 조례안 한번 데이터를 한번 내서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해 7대 드리겠습니다. 때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일단은 그 의회 그 이제 몇 대 몇 대 그 자료는 지금 보유를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자치법규 그 이제 정비 현황은 2019년부터 지금 이제 쭉 갖고 있는데 도래 재정이나 정비 이런 부분이 좀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제가 언젠가 한번 이거 자치법규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 언제 이게 의원 발의를 한 건지 집행부 발의를 한 건지 이런 게 이제 잘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걸 한번 자료를 한번 뽑아왔더니 집행부에 모르고 있어요. 좀 오래된 것들은 더더군다나 이게 집행부 발의를 한 건지 의원 발의를 한 건지 의원이 혹시 발의를 했으면 의원 몇 대 때에 누가 발의한 건지 이런 게 전혀 체크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이제 한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 조례 재개정할 때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게 의원 발의인지 집행부 발의인지 이게 분명하게 구별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정비를 하실 때 꼭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 8페이지 이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인구 정책 추진 저희가 이제 우리 그 추진 계획을 보면 뭐 이번에도 조례 제정이 됐지만 1인 가구 지원 조례안도 이제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만든 이유가 사실은 인구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핵가족화되면서 1인 이제 가구 이제 조례안도 이제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인구 감소 때문에 이런 조례안도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인구 어떤 출산율 제고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없어요 지금 여기에.
평택시의 인구 정책의 기본 방향은 뭡니까? 그 이제 평택 뭐 이제 인구 정책에 이제 가장 주하는 어제도 이제 그 참고 말씀 주셨지만 그 소위 이제 그 인구 환경이 다변화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령이나 계층이 수시로 이제 특히 우리 시는 인구 이제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제 변모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세대별 어떤 이제 맞춤형 생애 주기에 맞는 맞춤형 그런 정책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고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많이 부각되는 게 소위 이제 이 1인 가구 문제가 우리 시 전체 인구의 뭐 43%를 넘으니까 일단은 저희는 거기에 문제 의식을 갖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뭐 어떤 그런 핵가족화 되면서 인생 이모작이나 1인 가정 뭐 이런 지원책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거는 뭐 평택시에 요구하는 상황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더 광범위하게 중앙부처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해줘야 되는데 적극적인 어떠한 그 인구 증가책이나 뭐 이런 인구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 뭐 이런 자리에서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1981년도에 우리나라 신생아가 86만 명이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가임 여성 1인당 인구 이제 출산율이 2.57명의 신생아를 이제 출산을 했답니다. 그러면은 둘이 만나서 혼자 아기는 못 낳잖아요. 둘이 만나서 한 명이 낳아주는 건데. 그럼 2.57명을 낳으면은 둘이 만나서 2.57명이니까 0.57명을 더 낳아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당연히 늘어났겠죠. 그런데 2020년에는 27만 명으로 줄었어요. 아이들이. 이게 가임 여성 1인당 0.84%라는 거죠. 그러면은 둘이 만나서 한 명이 아이를 낳는데 0.84명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자르는 숫자가 현상 유지를 하려면 모자르는 숫자가 1.16명이 모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인구가 급속히 줄어나가는 거죠. 저는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 문제가. 그런데 그나마 평택은 뭐 2019년, 2018년도 집계를 보면 경기도 내에서 3위더라고요. 그나마 출생률이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택은 1.14명. 이 두 명이 돼야 되는데 1.14명이에요. 그러니까 0.86명이 모자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뭐 전국 평균이 0.98명, 경기도가 이제 1명. 급격히 줄어나가는데 이거 어떠한 이게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냐. 근데 우리 평택시도 별다른 대책이 없더라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우리 당장 남성 같은 경우에는 병역 문제가 또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고 노동력이 급격히 이제 손실되는 부분이 있으면 종국에는 국가 존립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왜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만이라도 조금 더 출산율을 좀 높이고 신생아를 좀 더 많이 낳을 수 있는 좋은 정책 아이디어를 좀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조금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실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일단 좀 좋은 아이디어를 좀 한번 좀 내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뭐 저도 이제 의원님하고 전적으로 의원님 의견하고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소위 이제 합계 출산율이라는 건데요. 이제 그나마 이제 우리 시는 아까 이제 언급이 계셨지만 경기도가 지금 0.88명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1.06명으로서 이제 도내에서는 이제 세 번째 그 이제 합계 출산율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 역시도 이렇게 높다 할 수 이제 없고요. 근데 이제
그 인구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뭐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올렸지만 사실 이제 저희 자치단체에서 이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한 게 사실은 이제 부끄럽게도 얼마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사실 이제 우리 시 인구 정책 팀만 해도 제가 와서 이제 실장으로 와서 보니까 채 이제 어떤 인구 정책의 가이드라인이나 이제 겨우 잡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몇 개의 용역도 진행하고 TF 활동을 통해서 이제 정책 과제 한 27개를 각 부서에서는 물론 이제 하고 있던 사업인데 꾸려서 이제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 인구가 이제 급격히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라도 어떤 이제 아이디어를 뛰어넘는 다른 식으로 하지 않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전환책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굉장히 심각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 항만수산과 그 권관항 노을 어촌마을 조성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사업 계획도를 이렇게 보면 테마거리를 이제 조성을 하시겠다는 이제 계획을 세우셨어요. 예. 뭐 이 테마거리 조성 뭐 구체적으로 사안이 계획이 나온 거는 없겠지만 예. 이 테마거리 안에 어떤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뭐 먹거리나 뭐 이런 그 거리 조성이 됩니까? 그 어울림센터가 그런 겁니까? 어울림센터 내에서는 그 판매까지도 가능한데요. 네.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그림 15페이지 보면은 호안정비 구간에 예. 저게 지금 부장 그 P 파일로 해가지고 폭 한 17m, 길이로는 한 170m 정도로 호안이 새로이 조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일을 박아서 그 위에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는데요. 그 구간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평택고 관광단지가 개발이 완료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뭐 어떤 이런 그 관광 마을을 설치를 할 때에는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먹거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생각을 하고요. 예. 전에 소위 얘기하는 이제 평택강 그 아산만이라고 해서 이제 먹거리 문화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다 없어지면서 삽교로 다 넘어갔잖아요. 예. 이런 그 테마거리 조성을 하면서 그런 먹거리 문화도 같이 유치를 함으로써 예. 삽교로 넘어가 있는 그런 어떤 먹거리 문화를 이쪽으로 다시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해서 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거 한번 잘 좀 구상을 좀 예. 해주셨으면 그리고 좋겠습니다. 저희들 저기 어울림센터에서도 하고요. 네. 평택고 관광단지도 보면 이 그 부지 옆으로 해서 네. 상가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서 충분히 그거는 네. 관심 있게 형성되는 걸로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이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추진 실적 보면은 그 우리 평택사랑 상품권 지류 상품권을 이제 판매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종이 상품권은 가맹점이 한 10,000개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판매액이 지금 한 309억 정도 지금 판매를 했죠. 종이 예, 지류 종이로 지류로. 이게 지금 요즘에 이제 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세무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온누리 상품권하고 같이 부정수 부정 사업. 유통도 마찬가지고 이 지류 상품권에 대한 세무 신고가 이제 문제가 지금 되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는 알고 계세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특히 이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방송으로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상인회 같은 데서 일괄 취합을 하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나눠서 신고를 할 것이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에 이제 환전 대행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이 환전 대행을 해줄 때 그거는 수매 그러니까 수매 이제 어떤 상인회에서 이제 그 취합을 할 때 그
그 목록을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통목시장 같은 경우에 100개 업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걸 가지고 농협회를 이제 환전을 해러 가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환전할 때 거기에 이제 그 목록을 제시를 해주면 농협에서 어디에서 이제 수령했다는 게 입력이 되면 그거는 세무하고는 이제 그러면 명확한데 그거를 이제 농협 측에서 일괄로 통목시장 상인회에서 입력을 해버리면 실제로 매출이 발생되는 상인회가 이제 입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사항은 이제 농협하고의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입력을 해달라고 저희가 이제 업무적으로 이제 그래, 요청하겠습니다. 이제 일반 오늘 상품권도 문제가 분명히 되고 네. 지금 이 부분도 그리고 꼭 전통시장뿐만이 아니라 일반 상점들도 이거를 제대로 신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소명 뭐 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 소급해서 소명을 못하면 소급해서 과세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뜩이나 요즘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를 소급해서 또 과태료까지 더 얹어서 또 맞아야 되는데 과연 이게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해서 그렇죠? 예, 뭐 상인들도 좋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다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종국에 결국은 소명자료 제대로 제출 못해서 과세를 맞는다? 결코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면 이거를 관리 감독하는 우리 평택시에서 또 발행하고 있는 평택시에서 적극적으로 세금 신고에 대한 안내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초창기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단순히 판매하고 이익을 그 마진에 대한 그 이익을 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상당히 뭐 세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저희가 예정으로 이제 7월 달에 지금은 이제 농협에서 이제 54개 지점에서 이제 판매 대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새마을 금고하고 신협을 이제 추가를 해서 저희가 7월을 예정으로 해서 이제 확대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농협에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던 거를 이제 새마을 금고와 신협을 이제 저희가 추가로 지정했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농협 프로그램 갖고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폐공사에서 하고 있는 통화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끌어다가 7월 달부터 사용을 하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정유통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드형으로 이제 출시가 되고 나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잖아요. 굉장히 좋은데 이 지류 상품권은 그런 맹점이 있으니까 더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예, 좀 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거 그냥 나타난 팩트니까요. 네. 하여튼 이제 면밀히 살펴서 예. 보완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예. 예. 그 23페이지 보면 그 착한 가격 업소를 확대해서 지정 관리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자세하게 이게 네. 식품정책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 이제 물가 안정 전체적으로 차원에서, 이제 뭐 음식점 말고 예, 말고도 대부분 음식점인데요. 음식점도 있고요. 임의영업소도 있는데 그러면 식품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착한 업소 뭐 이런 착한 가격 업소 뭐 이런 거하고는 또 틀린 건가요? 예, 틀립니다. 이건 예, 별도 관리되는 거. 네, 네. 근데 그 시에서 관리하는 거 치고는 이 업소 자체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예,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뭐 몇만 개가 되는데 여기에서 뭐 12개, 20개 이거 갖고 뭐 성에 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년간 평택시가 착한 가격 업소 12개 업소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이게 이제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제 업소도 가격을 이제 제한을 하고 그냥 착한 가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 한 50만 연 50만 원 정도 상당의 인센티브를 이제 업소마다 제공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좋은 제도면 그럼 금년부터 그 수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제 금년에 원년을 해서 6개일 정도를 추가로 이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뭐 일자리 창출 과장님 제가 많이 괴롭히는 편인데 그 뭐 이런 그 착한 가격업소도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기왕이면 어차피 일자리 창출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라면 그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맛집 뭐 백선 해가지고 그렇죠. 그 엄선해서 심사위원 두고 엄선해서 그런 집도 좀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뭐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노포집 같은 것도 몇 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인센티브 제공하고 또 꼭 맛집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한 직업을 오래 사업 평택에서 오래 영위한 사업체 같은 것도 어떠한 증빙 자료를 확보를 해서 그런데도 평택시에서 충분히 홍보해주고 알려주고 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도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간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네. 좋은 자리에 계실 때 이런 것도 한번 업적으로 한번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그 산업진흥원은 2월달에 출범하는 것 같은데 출범이 됩니까? 예, 지금 뭐 지금 2월 23일로 예. 진흥원 그 이제 개원식을 이제 개원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시지만 이제 그 상임이사 원장하고 비상임이사는 이미 다 이제 임원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선발이 됐고요. 직원 채용도 지금 마무리 다 했습니다. 다 준비 작업은 다 예, 끝났습니다. 다만 이제 중기청에 지금 이제 그 이거를 이제 협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협의 중에 있고 그러면 이제 바로 등록하고 나서 바로 개원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야심차게 또 설립을 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니까 그 평택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벤처기업, 지식산업 뭐 이쪽에 기업들이 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은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게 계십니까? 그냥 간단히 두 가지만 우리 아까 동료 의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우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 대책 추진해갖고 25페이지 보게 되면 여기 추진 실적 문제점 잘 나와 있잖아요. 네. 예, 그다음에 우리 기대 효과에 보면 우리 농촌 지역과 택지 개발 지구 인근 취약 지역이라는데 택지 개발은 일단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뒤로 밀리더라도 네, 예. 우리 농촌 지역과 이 취약 지역은 우리 이제 에너지 복지 실현 적극적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혹시 기업체육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올리면 과감히 좀 반영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뭐 시장님도 관심이 지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예. 시장님이야 뭐 국소장님들 같이 다 논의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노인층도 또 많이 거주하는 그런데 도시가스가 지금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좀 추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우리 석탄산업단지 네. 우리 보상 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거의 다 됐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제 보상 협의를 좀 추진 중에 있는데 예. 지금 뭐 서탄 같은 경우는 지금 협의 일단은 지금 협의 보상을 적극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따가 이제 지금 보상 감정을 해서 지금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보상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가 있어가지고 아마 조속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뭐 한두 해 끌어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6월 중에는 금년 네. 6월 중에는 이제 공사를 착공하려고 저희 2월 중에는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세정과하고 징수과장님만 질의를 의원님들이 한 번도 안 하셨어. 그만큼 우리 또 세정과하고 징수과가 우리 어느 과 못지않게 정말 우리 평택시로도 고생을 많이 하는 과니까 또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좀 개인적으로 우리 세정 징수과 정말 수고 많이 하신다고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기획예산과, 항만수산과, 일자리 창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3차 회의는 행정자치구, 국제문화고, 청소년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